벨 에포크는 유럽에 1870년부터 1910년에 걸쳐 펼쳐진 시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벨 에포크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의미죠. 이 시기에 활약한 다양한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전설적인 업적과 벨 에포크라는 시대가 지닌 독특한 매력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에 벨 에포크는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술 발전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전화, 철도, 비행기, 자가용 등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는 대부분의 기술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식 문물과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벨 에포크의 특색 있는 복식, 문화, 분위기는 이후 스팀펑크로 계승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 길은 1920년대를 동경하지만 막상 20년대를 살던 아드리아나는 그보다 과거 시대를 동경하는데 그 시대가 바로 벨 에포크입니다. 그곳에서 고갱이나 드가 같은 인물을 만나기도 하죠. 미드나잇 인 파리의 벨 에포크가 역사적인 시대로서의 벨 에포크라면 카페 벨 에포크에서 벨 에포크는 보다 개인화된 벨 에포크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시절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황금기. 그 황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일이죠. 영화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을요. 하지만 영화의 시간여행은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닌 수공업으로 제작한 정교한 세트입니다. 정교한 세트에서 훈련된 연기자들이 그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죠. 현대에 그려낸 과거라는 점에서 두 시대의 호응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부분은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영화의 인물들은 원하는 시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젊고 지금보다 자신만만했던 시절, 세상이 쉽게만 보였던 전성기,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도 두렵지 않았던 시절. 그 시대에서 보내오는 초대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니콜라스 베도스 감독과 프랑스 세자르상을 수상한 경력을 지닌 두 명의 70대 배우 다니엘 오테유와 환희 아르당, 기욤 까네와 도리아 틸리에를 내세운 프랑스 영화 밝고 건강하고 신나는 분위기가 일품인 영화 카페 벨 에포크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하죠. 과거를 되돌리는 일은 영화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객들이 지닌 추억,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영화들이 잔뜩 있죠. 클래식은 물론이고 유열의 음악 앨범이나 너의 결혼식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레트로 영화들의 강점은 언제나 관객들의 추억을 건드린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슷한 플롯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반면 카페 벨 에포크가 건드리는 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당신의 현재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시대와 당신의 현재는 얼마나 다릅니까? 하고 묻고 있는 영화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영화는 현재와 호응하는 과거를 그립니다. 즉 현재를 말하기 위해 과거를 묻는 작품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소재를 다룬 시간여행자의 아내, If Only, Midnight in Paris, About Time과는 다릅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주인공 빅토르는 지금의 시대와 호응하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70대 노인이 된 이 왕년의 유명 만화가는 요즘 시대의 흐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빅토르는 여전히 연필이 좋고 종이가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최신 기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음성조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빅토르가 추구하는 것은 아날로그의 감성입니다. 디지털화된 현대 시대는 아무래도 못마땅한 것이죠. 반면 빅토르의 아내 마리안느는 남편과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CEO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에요. 디지털화된 시대에 너무나 잘 적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리안느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VR 기기죠. 자기 전에 VR로 수면 프로그램을 보며 숙면을 취합니다. 당연히 빅토르와 마리안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늙은 것을 숨기지 않는 빅토르는 마리안느가 보기에는 할아버지입니다.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 가고 옛날 타령이나 하는 늙은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노릇이죠.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 철진한 패션을 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편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리안느는 빅토르의 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결심한 듯 마리안느는 빅토르와 다투고 빅토르를 쫓아냅니다. 심한 말로 남편을 쫓아내고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하는 마리안느의 모습은 그녀의 심정을 잘 드러냅니다. 그때 빅토르는 아들이 준 시간여행 초대권이 생각납니다. 아들은 빅토르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요. 아들은 자신의 사업에 아버지의 재능과 만화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빅토르는 아들의 친구 앙투안을 찾아갑니다. 앙투안은 어린 시절 빅토르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좌절에 빠진 앙투안을 일으켜 세워준 것이 바로 빅토르라는 만화가였고 그의 작품이었죠. 앙투안에게 빅토르는 감사한 은인이자 빛나는 존재입니다. 앙투안이 하는 시간여행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세트입니다. 고객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과거를 재현하려 합니다. 앙투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세트를 만들고 연기자들을 훈련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대의 미술, 의상, 음악, 역사적 사실, 인물들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배우들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밍웨이와 만취하는 경험을 의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뮌헨 협정의 히틀러가 되는 경험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해당 시대에 심취한 매니아들에게는 디테일이야말로 생명이죠. 물론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빅토르가 나중에는 부동산을 팔아야 할 정도로요. 생각해보면 앙투안이 하는 일은 영화 그 자체입니다. 세트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상황을 묘사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시작되는 이 상황은 영화 촬영 현장이 돌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테이크를 가지 않는 모든 것이 원 테이크로 진행되는 영화 촬영인 셈이죠. 실제로 앙투안은 필요할 때 빛을 조절하거나 특수한 조명을 쓰고 때로는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앙투안은 연출자 그 자체죠. 빅토르가 원한 것은 1974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74년 카페 베레푸크. 빅토르는 자신이 원한 시대에 자신이 원한 장소에서 깨어납니다. 자고 일어난 호텔에는 이미 1974년의 소품들이 즐비합니다. 세트라는 걸 알지만 빅토르의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호텔은 1974년풍이고 테이블에는 1974년 당시의 신문과 그 시대에 유통되던 오래된 담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TV에서도 1974년에 방송이 나옵니다. 기분이 달라졌을까? 빅토르는 이제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빅토르는 신이 납니다. 새로운 시대에 방어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빅토르는 전과 다른 자신감에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대로 왔거든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대로 왔거든요. 내가 잘 아는 방식이 통하던 시대로 온 겁니다. 어려운 스마트폰도 없고 키오스크 같은 주문 방식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예전 스타일이고 사람들은 현대와는 다르게 정이 넘치고 엉터리로 취한 히피들이 돌아다닙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빅토르는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단순한 추억놀이라 생각했던 시간여행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앙투안의 연인인 마르고의 등장입니다. 마르고는 마리안느 역할을 수행했죠. 45년 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자신의 아내를 젊은 버전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빅토르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세트를 재미있게 여기고 주변 인물들의 훈련 정도를 테스트하던 빅토르가 마르고를 보고 점차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마르고가 지닌 틀을 깨는 자유로움이 빅토르를 헷갈리게 만든 것이죠. 여기에서 앙투안과 마르고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앙투안은 철저한 기획 연출자입니다. 앙투안은 기계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대사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연기자들 또한 해당 시대를 그려내는 미술품처럼 취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고는 그런 앙투안과는 반대되는 인물이죠. 마르고는 앙투안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자신의 해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앙투안과는 맞지 않죠. 마르고는 마리안느가 아닙니다.
앙투안은 마르고에게 완벽한 마리안느가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르고는 마리안느가 아닌 마르고로서 빅토르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빅토르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마르고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앙투안이 만든 세계가 기계적인 완성도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정교하게 만든 가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정교해서 오히려 더 위화감이 드는 세계, 인형들의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앙투안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완벽한 세계를 뒤트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선 역할의 연기자를 투입시키죠.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피에르입니다. 피에르가 이 시대에 여행 온 다른 시대의 사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빅토르는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역할 자체는 마르고와 같은 겁니다. 빅토르는 마르고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젊다고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이 세트와 이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교함이 떨어지는 모조품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생겨나는 이 모순이야말로 이 영화 최대의 장점입니다. 앙투안이 다른 배우를 마리안느로 보내자 빅토르는 마르고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에르의 도움으로 마르고를 만났을 때 마르고는 마치 가정에 있는 것처럼 빅토르를 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빅토르에게 건네는 마르고와 앙투안의 말이 일치되기 시작하죠. 마르고는 귀에 넣은 이어폰을 통해 들어오는 앙투안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어폰을 밟아 부수던 마르고가 변한 겁니다. 이 변화는 마침내 앙투안과 마르고의 마음이 맞았다는 것을, 앙투안의 연출과 마르고의 연기가 향하는 방향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마르고의 눈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마르고는 빅토르에게 언제까지 시작만을 반복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내가 변했다고 하지만 당신도 변했을 것이다. 신통치 않은 미래가 있다고 해서 과거만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연출할 수도 없다는 게 마르고의 말입니다. 이 대사는 표면적으로는 빅토르를 향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앙투안을 향합니다. 그렇기에 앙투안은 왜 울지? 하고 되묻는 겁니다. 마르고에게 넘쳐나는 눈물은 이 순수한 빅토르라는 남자를 속였다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앙투안을 향한 서운함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앙투안의 연출대로 연기하느라 자신을 놓아버린 마르고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마르고의 눈물의 의미가 보입니다. 습작만 그리느라 진짜 인생을 놓쳐요 라는 대사가 인상적이죠. 진심으로 마르고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빅토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빅토르는 마리안느를 만납니다. 마리안느는 변한 빅토르에게 놀랍니다. 그리고 빅토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카페 베레포크에서 만납니다. 마치 처음 만난 그날처럼 나이만 먹은 두 남녀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거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영화의 초반에 마르고 버전으로 봤던 장면을 이제는 당사자인 마리안느가 재현합니다. 재현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안느는 원본이니까. 그렇기에 마리안느와 빅토르는 그리 대단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태도가, 마리안느 특유의 말버릇이, 질투심이. 시대가 정말로 둘을 과거로 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빅토르가 반했던 마리안느가 왜 매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마르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을 보여줬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리안느였습니다. 그녀가 70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70대의 노인이 아니라 그저 매력적인 여성, 여인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의 매력을 납득하게 만드는 연출과 배우의 조화는 환상적이죠. 현재의 삶, 지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흔한 것이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흥겹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메시지가 일품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작품이기에 다른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돌아보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지금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카페 베레포크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시대와 호응하는 즐거운 분위기의 로맨스 영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죠. 영화 중반에 70년대를 연상시키는 장면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빅토르가 대마를 피우는 히피를 보며 자네 같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묻는 장면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많던 히피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결국 빅토르와 앙투안은 비슷한 인물입니다. 빅토르가 그리는 만화는 가상의 세계죠. 하지만 그 만화로 앙투안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앙투안은 가상의 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세계는 가짜이지만 그 세계에서 만난 사랑과
그 세계에서 깨달은 진실은 진짜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절묘하죠? 이 모든 것이 아들의 계획이었다는 숨겨진 사실만큼이나.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